안녕하세요. 썬구루입니다. 이번 이 동영상에서는 응용편 5장 기타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노후화된 물리적 서버를 가상머신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VMware 웍스테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상머신의 가상디스크를 호스트 운영체제에 사용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라이센스 키는 어떻게 입력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이 동영상에서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인 컴퓨터에 사용되고 있는 운용체제,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를 가상화로 이전하는 작업을 P2V라 합니다. Physical to Virtual이라고 해요. 노후된 물리적 서버를 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VM에서는 별도의 P2V2를 제공하는데요. 이를 컨버터라 합니다. 컨버터. 음, 그리고 노후화된 물리적 서버를 가상화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냐,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요즘은 컴퓨터로 모든 작업을 갖다가 하죠. 생산을 갖다 하기 위해서 생산 시스템을 갖다 돌리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사무업무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도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가히 컴퓨터 시대에 컴퓨터를 갖다가 빼놓으면은 일을 갖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나 관공서들은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실제 이제 서비스를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 전산실이라든가 관공서, 좀 큰 관공서의 전산실을 가보면은 이 서버라든가 스토리지 또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들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서버들을 도입을 해서 쭉 운영을 다 하다가 한 7년, 8년 정도 되면은 교체 작업을 갖다 합니다. 왜 교체 작업을 갖다 하느냐? 문제없이 돌아가는데 문제없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최초에 컴퓨터 도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용량 산정을 갖다 하는데요. 성능이라든가 그러면은 향후 한 3년 정도까지는 또는 5년 정도까지는 서비스를 다 돌리기 위해서 어느 만큼에 대한 자원이 필요할 거다라고 예측을 갖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갖다 도입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돌릴 때는 도입을 해서 돌릴 때는 정상적으로 잘 서비스가 되겠지만 이게 이제 발전을 갖다 하면은 그러니까 서비스가 요청이 많아지면은 부하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부하가 높아지면은 이 데이터가 많이 누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위해서도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이 몰릴 거고요. 그렇게 쭉 쓰다 보면은 한 시스템 도입하고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컴퓨터 시스템에 장애 날 확률이 커집니다. 장애가 한 번씩 납니다. 옛날보다는 이제 시스템 가용성이 굉장히 향상되었지만 가용성이라든가 신뢰성이 굉장히 향상되었지만 어쨌든 장애는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는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7년 정도 돌리면은 이 장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이제 교체 작업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교체 작업.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성능의 서비스 성능에 그러니까 서비스 요청에 대한 성능이 못 미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교체 작업을 다 해야 되겠죠. 어,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1대1로 교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것을 갖다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대1 교체를 갖다 하면은 물론 좋죠. 그 7년 전 하드웨어 기술하고 요즘의 하드웨어 기술은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이제 교체를 갖다 하면은 서비스가 빵빵하게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 7년 전의 운영 체제가 지금의 시스템에 이제 돌아가느냐, 이게 문제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호환성 관계가 이제 잘 유지가 되느냐, 이것을 갖다가 좀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 서비스를 갖다 돌리기 위해서 한 CPU가 지속적으로 한 50% 정도가 사용이 됐는데, 신규 장비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갖다 하니까 한 CPU가 5%도 사용 안 하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인 메모리 확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높아지니까 이제 메모리도 뭐 충분히 꼽아서 사용했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충분히 꼽아서 사용하는데 메모리 사용률이 한 30%밖에 안 되더라. 아니면 뭐 20%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남아도는 유유 자원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낭비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서비스를 갖다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낭비되고 있는 자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솔루션이 가상화입니다. 하나의 서버에 에, 여러 개의 서버들을 갖다가 논리적인 서버를 갖다 돌리는 거죠. 논리적인 서버, 소프트웨어적인 파티셔닝, 자원에 대한 파티셔닝을 갖다 해서 에,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자원의 사용률을 갖다가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서버 가상화에서는 노후화된 시스템을 통합한다고 했을 때 1대 10으로 봅니다. 1대 10으로 옛날 장비 10대를 갖다가 한 대로 통합할 수 있는 거야. 그만큼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진 겁니다. 좋아진 거요. 뭐 이렇게 통합함으로 해서 이제 상면 공간을 갖다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줄어들면은 전력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유지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서버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 클라우드 솔루션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상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한 6, 70% 정도가 가상화로 변경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라에는 뭐 한 2007년인가 8년 2007년 맞을 거예요. 그때부터 도입이 되어서 이제 큰 기업이라든가 큰 관공서에서 사용했다가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3년 전부터인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상화를 갖다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20% 정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상화해야 될 시스템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클라우드 발전법이 통과되고 9월 달에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 2017년도까지 이 클라우드 사업 규모가 대략 한 1조 이상으로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VMware 워크스테이션에서는 이러한 P2V에 관련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어, VMware vCenter 컨버터 스탠다드 언론 프로그램을 갖다 사용해서요.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대상 시스템에 설치해야 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PC에 그 프로그램을 갖다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느냐?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느냐? 자,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프리미어 워크스테이션 9 받을 때 같이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프리미어 워크스테이션 프로를 갖다가 받는 곳에서는 컨버터를 갖다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프리미어 계정이 필요합니다. 계정은 아무나 만들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가 문제지. 에, 여기서 받을 수 있고, 사이트 들어가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VMware의 이메일 계정이지. 이메일 계정하고 패스워드를 갖다 입력하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면은 이제 설치 마법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설치 마법사에서 몇 가지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잠깐 이거를 키우고 설치 마법사가 나왔죠. VM웨어 vCenter 컨버터 스탠드 언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에 라이센스 어그리먼트죠. I agree 눌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 그 다음에 설치 위치 기본값 넥스트. 그 다음에 이 테스트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저는 밑에 것을 선택합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인스톨레이션 이것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하면은 서비스 포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443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VMware Workstation 서버라는 서비스가 443 포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4430으로 할 거다. 그 다음에 HTTP 서비스는 8080으로 할 거다. 이렇게 변경을 저는 해주고요. 저는 해주고 그 다음에 넥스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치 준비가 된 거고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설치가 진행됩니다. 이것을 이제 윈도우 2003이나 2008 이런 데 설치를 갖다 해서 원격으로 이제 서버에 마이그레이션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 VMware vSphere 같은데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로컬에 그러니까 서버의 로컬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다면은 그 로컬 공간에다가 가상머신 이미지를 갖다 만들어서 이제 VMware vSphere에 올려가지고 또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설치가 끝났네요. 피니시 버튼을 누르고요. 다음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 같은 화면은 저는 로컬 시스템을 갖다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노트북을 가상머신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Mware 워크스테이션에서 잡아서 한번 돌아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컬 서버 커넥터 커넥트 to 발음이 되냐? 커넥트 to 로컬 서버 이것을 선택하고 로그인 하면은 다음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로컬 하드디스크 공간에 이제 이 피지컬 머신에 대한 아, 이미지를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씨. 자, 저희 노트북을 갖다가 가상무신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킬 거예요. 전환을 갖다 시킬 건데 거기에 관련된 이미지를 갖다가 로컬 디스크 공간에 저장을 할 겁니다. 로컬 디스크 공간에 컨버트 머신. 그러면은 다음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스 타입은 이제 파워드 온 머신. 그 다음에 이제 파워드 온 머신을 갖다가 그 명시를 갖다 해라. 이 머신, 그 디스 로컬 머신 이것을 갖다가 선택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됩니다. 또는 리모트 머신이 있다면은 이제 그것을 갖다 선택을 하는 거고요. 뭐 윈도우 계열이냐, 리눅스 계열이냐. 넥스트. 그러면은 이제 데스티네이션 타입이 나온다. 데스티네이션 타입. 위에 것으로 갖다 선택을 하면은 이제 VMware vSphere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것으로 갖다 선택을 하면은 VMware 웍세이션이 이제 데스티네이션 타입이다. 그 다음에 가상머신 버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상머신 버전은 10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가상머신에 대한 이름 뭘로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이미지는 어디에 저장할 거냐. 그래서 이제 가상머신 이름은 지금 현재 호스트 이름이 그룹 001이거든요. 똑같이 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머신 이미지는 브라우저 버튼 눌러서 이 드라이브의 여기에 저장하도록 했다. 그렇게 선택하고 넥스트를 누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나옵니다. 선택 사항들. 일단 디바이스에 대한 선택 사항인데요. 중요한 게 이제 CPU하고 메모리가 되겠죠. 그래서 디바이스 에디트를 선택하면 에디트 버튼이 아니고 메모리 가상화로 전환을 했을 때 메모리를 어느 정도로 세팅할 거냐. 그냥 4기가로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스템, 노트북 시스템의 메모리는 32기가로 되어 있습니다. 32기가. 좀 많이 꼽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CPU는 8스레드입니다. 8스레드. 그래서 그냥 원 CPU에 2코어만 하겠다. 그 다음에 디스크 컨트롤러 타입은 저는 SATA를 갖다 사용하지만 가상머신은 LSI 로직 사스를 갖다 사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지금 현재 유선과 무선 두 개가 있고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갖다 설치하면은 이제 가상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4개의 가상 네트워크를 갖다 돌리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6개가 잡힌 거예요. 그냥 한 개 돌리겠다. 한 개의 네트워크 디바이스, 가상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갖다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는 뭐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제가 데이터가 좀 많아요. 그래서 Q 드라이브, E 드라이브는 좀 제외를 갖다 시키고 C 드라이브만 선택을 갖다 해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C 드라이브가 500기가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거는 한 300기가 정도 됩니다. 300기가. 뭐 이리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누적이 많이 돼가지고 300기가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 드라이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그러면 요약 정보가 나오고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진행이 됩니다. 러닝 나오죠.
그리고 300기가를 가상화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지금 현재 이제 소요 예측 시간이 1시간 2분 정도가 됩니다. 이제 기다려야 될까요? 잠깐 뭐 다른 설명을 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설명을 하면서 다른 것들은 뭐 별로 설명할 게 없는데 자, 일단 이제 P2V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P2V는 뭐 윈도우 서버 운영 체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 또는 이제 리눅스 운영 체제들 있죠. 그것을 사용하는 서버 시스템이나 데스크탑들을 P2V 할 수가 있습니다. P2V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100%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P2V를 갖다 시도를 해보고 잘 안 된다라고 싶으면은 그냥 새로 설치하는 게 나아요. 새로 어, 뭐 가상화 서버에다가 가상화 서버 이제 서버에 이제 가상화 뭐 하이퍼바이저를 갖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한 어, VM으로 치자면 이제 vCenter를 갖다 설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vCenter를 활용을 해서 가상머신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 윈도우로 치면 윈도우 2003이나 윈도우 2008 깔아가지고 프로그램들을 갖다 하나씩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되는 거죠. P2V 프로그램이 능사는 아닙니다.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두 번째로 일단 하고 있으니까 놔두고 그 가상머신의 디스크를 호스트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에 사용했었던 뭐 윈도우 8 있죠. 윈도우 8 여기에 두 번째 디스크가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디스크가 그리고 여기에 제가 IS 파일을 하나 복사를 했어요. CentOS 6.6 뭐 미니멀에 관련된 IS 파일을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상 디스크에 대한 파일을 갖다 확인을 해보면은 이름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아요. 다시 0.vmdk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디스크를 갖다가 호스트 운영체제에서 잡아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제 가상 머신은 뭐 꺼져 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셧다운을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VMware 워크스테이션의 파일 메뉴에서 맵 버추얼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가상 디스크를 연결 또는 연결 끊는 그러한 작업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맵 그냥 커넥트겠죠. 커넥트. 그 다음에 어떠한 가상 디스크를 연결을 할 거냐. 브라우즈 버튼을 누르세요. 아유, 내가 게임하는 거 다 나오네. 버추얼 머신, 그 다음에 윈 801, 그 다음에 이거였죠. 이것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어느 드라이브 문자에 이렇게 연결을 갖다 할 거냐. 그 다음에 읽기 전용 모드로 이제 파일을 갖다 오픈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읽기 쓰기로 하겠다라고 하면 체크박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누르시면요. 이렇게 Z 드라이브가 나타납니다. Z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면은 조금 전에 보았었던 파일이 있는 거죠. 조금 전에는 읽기 전용